다음 두 번째 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와 도시가 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주제로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운영하고 있는 올룰로 최영우입니다. 저희는 2018년에 최초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대표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오늘 저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도시가 공존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 그림은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이건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15분 도시 부산인데요.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내 주변 그리고 내 주변에 주요 생활 시설들을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이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확 좀 이제 좋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정책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도보 8분 거리 1km 그리고 도보 15분 거리 2km라고 써져 있는데요. 1km를 도보 8분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동 속도는 시속 4km여서 1km를 가려면 15분이 걸리는 게 통상적인데요. 2km도 마찬가지죠. 30분이 걸리는 게 맞는데 왜 이런 문구를 써놨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는 뛰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려면 사실 이 정책이 이제 실현되려면 결국은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이런 단거리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5분 도시 부산 15분 도시는 부산에서 사실은 처음 이 정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원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에서는 15분 내에 자기 주변의 주요 시설들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차량 진입 자체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시속 30km로 제한을 합니다.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동차로 인한 도시 문제들이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형 이동수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제가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는 누구의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마주하는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때 자동차를 피해서 사람이 자동차를 위해 비켜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물론 많은 운전자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켜주는 양보하는 그런 운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만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하는
운전자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로라는 공간은 자동차 입장에서는 도로가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사람이 있으면 비키라고 하지요. 하지만 원래 도로라는 공간은 보행자 그리고 사람 그리고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조화롭게 각자의 안전을 보호받으면서 공존해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들 중에서 보행자가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동차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예. 자동차가 보행자가 자동차를 비켜주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가 빠르게 이동하면 좋을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에 어떤 정책적 노력이 이제 맞춰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는 계속 늘어왔죠. 지금 도로의 많은 부분을 어떤 차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사람은 그 옆으로 비켜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가용 이용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자동차 중에서 그 자가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 중에서도 혼자 이용하는 이용자 비율은 80%입니다. 도로의 절반,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나홀로,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톤 넘는 육중한 기계가 그 배기가스를 품으면서요. 자동차를 이렇게 승용차죠.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고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은 사실 시민 모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경오염 문제인데요.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36%는 자동차로부터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9천만 톤 이상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산림에서 흡수하는 양은 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교통 혼잡 비용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우리나라 2018년도 기준으로 67조 원입니다. GDP의 3.6%이고요. 미국의 0.9%, 독일의 0.6%, 영국의 0.4% 등등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어떤 수치입니다. 자동차는 어떤 보행권의 침해도 불러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육교를 오르내리기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죄송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어떤 사망자, 보행권의 침해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요. 매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3천 명 이상 여전히 이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제 보행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 안전사고, 자살 다음으로 이제 많은 어떤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속도를 최고 속도를
평균 60km,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이게 되면 사망자 수는 54%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이면 사망자 수는 82% 감소를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도시 경제에도 이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다니면서 내 주변에 어떤 상점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도시와 상호작용하고 그 상점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돼야 관광객도 모여들고 도시 경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의 도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도시는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가용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가용 자동차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교통 혼잡 비용도 67조 원이고요. 자동차가 자가용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버스 뭐 등등도 있죠. 근데 버스나 아니면 산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이기 매우 어려운 그런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자가용 자동차는 줄일 수 있죠. 우리가 사실 꼭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자동차를 자가용을 이용해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해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시의 어떤 자동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가용 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류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어떤 이동, 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류소에서 어떤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이동,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의 어떤 이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중교통을 이용을 힘들게 하는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입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의 그 면적으로 따지면 15분의 1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따지면 전기 자전거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교통 방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통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웬만한 성인이라면 그 주변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방해 자체를 제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러모로 도시 이동에 최적화된 어떤 이동 수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전동 킥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무질서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2018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다른 서비스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20개 넘는 서비스들이 이제 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는 이제 프리플로팅이라는 이제 방식을 써서 대여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대여를 하고요. 이제 원하는 곳에 반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여러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부천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전 거치대를 저희가 무선 충전 거치대를 설치하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를
그 대안의 어떤 이동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큰 지자체입니다. 예, 다른 지자체들도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주변 20m 안에 이제 주차한 전동 킥보드 중에서 80% 이상은 이 거치대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무질서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실 거치대를 여기저기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서비스가 가지는 이제 고유의 특징, 프리플로팅이라는 어떤 특징 자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에서는 지금처럼 뭐 이용을 하되 대부분의 어떤 그 무질서와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그 지하철역 주변 같이 굉장히 사람이 몰리고 붐비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거치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이제 VR 기술을 이용해서 질서를 잡는 기술인데요. VR 전문 회사와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반납할 때 반납 사진을 찍어서 찍어야 됩니다. 그때 사실 이제 반납 사진에 그 이제 VP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주변의 어떤 이미지 정보를 활용해서 그 위치를 이제 파악하고요. 그 위치를 기반으로 이제 AR로 주차 가능 지역인지 주차 불가 지역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주차 그 적합 주차 지역을 안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질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무질서의 해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와 어떤 기술적 노력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전동 킥보드는 어떤 위험한가입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 수단은 어떤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이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전동 킥보드의 그 위험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헬멧을 먼저 이제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헬멧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치명적인 어떤 사고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치명적인 사고는 언제 발생할까요? 자동차랑 사실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런데 헬멧을 씌우고 자동차 차도에서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라고 하면 그게 과연 안전한 걸까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자전거 도로 아니면 PM들이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들을 그런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국내 상황이 어떤지 보면 자전거 도로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서 76%는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을 하죠. 안 그래도 좁은 어떤 보행로에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까지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어떤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자전거 도로를 보행로에 만들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에, 그러니까 차도에 있는 어떤 차량의
절반 이상은 혼자 운전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들이 사용하는 인프라의 진짜 10%, 20%만이라도 이런 자전거나 PM에 할당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보행로 공유가 아닌 차도의 공간을 PM 그리고 자전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테헤란로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테헤란로가 이제 8차선에서 10차선 이제 도로인데요. 최고 속도는 50km입니다. 시속 50km입니다. 시속 50km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차선 폭은 3m입니다. 근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3m보다 훨씬 크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차들 편하라고요. 그거를 3m로 줄인다면 차선을 차선의 수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전거나 어떤 퍼스널 모빌리티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근본적인 안전의 대책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부 지자체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규제 대상인지 아니면 활성화의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업계에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인지 아니면 사회 인프라, 이동 인프라인지.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PM 단거리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시민 모두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질문을 하며 같이 해결해 보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3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도시에서 잘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의 어떤 발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인프라가 없이 어떤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면 사실 너무 광범위한 개념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 어떤 단거리 이동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없고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도 없고요.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질서를 지키냐라는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 지자체는 인프라를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업계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어떤 해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IoT 관련된. 네, 교수님. 그거 사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최초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IoT나 이런 게 세상에 없었어요. 전동 킥보드를 위한 IoT 단말기 같은 게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실은 그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6축 그 모션 센서나 뭐 GPS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 네트워크 되고 뭐 이런 그 IoT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게 솔루션으로 팔았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솔루션을 이제 사다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여러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제한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좀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위해서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뭐 중반을 앉아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저 킥보드를 한 번도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용하려고 뭘 해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학생들은 이용을 잘 하던데, 그래서 그 원리가, 스마트 킥보드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좀 검증을 하고 싶은데요. 스마트 킥보드 자체는 저기 GPS가 달려가지고 위치 기반 서비스가 돼서 GPS가 달려 있으니까 서버 쪽으로 위도 경도 정보가 가가지고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관리하는 회사 측에서는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전부 저게 실시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다음 저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또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그 수명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스마트 킥보드의 작은 그 위치에 조그만 배터리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그 유지가 그 수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중간에 타다가 꺼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블루투스로 아마도 접근을 할 텐데, 그 블루투스와 접근을 해가지고 카드 결제가 뜨는 게 어떻게 되고, 그런 어떤 이용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그 전반적인 그 시스템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시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다 지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용 방법은 저희 이제 앱을 키고요. 앱에 보면 QR 코드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보면 QR 코드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요. 그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반납할 때는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반납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반납하면서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락, 언락은 아까 블루투스 말씀하셨는데, 네,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회사마다 솔루션마다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거였죠? 다른 질문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구조적인 측면, 기술적으로. 아까 배터리가 얼마나 버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IoT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근데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전기로 가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 밑에 큰 배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예,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큰 배터리가 따로 있어서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사실은 IoT 기기를 구동하기 때문에 일단 IoT 기기가 꺼질 염려는 별로 없고요. 이 메인이 되는 큰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면 그 임시적으로 이제 켜놓을 수 있는 보조 배터리도 있어서요. 그래서 뭐 확 죽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또 현장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온라인으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헬멧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이 따로 되고 있는 헬멧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죠. 작년에 이제 법률이 재개정돼서 이제 올해 5월부터 헬멧이 의무화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헬멧을 저희도 이제 쓰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동수단에 헬멧을 씌울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공유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헬멧도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남이 쓰던 헬멧을 이용을 한다는 게 여간 찝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또는 헤어스타일을 이제 베린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 헬멧을 안 씁니다.
과거에 이제 자전거, 뭐 따릉이 같은 자전거에서도 헬멧 관련된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런 공유 헬멧을 사람들한테 씌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거치하고 그리고 헬멧을 이용자가 쓸 수 있게는 해놓고 있어요. 과연 그런데 이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와의 형평성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시속 25km로 이제 제한이 25km까지 전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되고 전동 킥보드는 꼭 헬멧을 써야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해서 헬멧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만약 사실 그게 이제 저희가 조사한 수치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인식이 그렇고 그렇게 보신다면 차라리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뭐 제한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속 20km로 제한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쓰고 대신에 헬멧은 권장 하는 방식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장한다는 방식은 벌금은 안 내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최영우 대표님의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